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레코드 대표자 임광택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작년에 KCTI를 참석을 하셨었나요? 참석하셨던 분 계신가요? 제가 왜 이 여쭤보냐면은 작년에는 저도 세셔널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 부분들이 가늠되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 제가 세션을 준비했었을 때는 레코드 피처가 생각하는 인텔리전스는 어떤 게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제가 여기 세션을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는 어떤 거를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세션을 참가했었을 때 도움이 많이 됐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민한 부분들은 실제로 그러면 인텔리전스를 활용했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그 중에 몇 가지 주요 예제만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샘플이 나와져 있긴 하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정도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되면 인텔리전스는 이런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구나. 내 업무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제가 오늘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어쩌면 너무나 똑같은 몇 가지의 예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간에 관심도가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아마 이미지를 보시면서 우리의 업무에 어떤 게 관련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안을 하시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저는 보안을 하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즘의 핫 이슈가 무엇인가요? 혹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까지 심층적인 방어 모델, 레이어드 시큐리티 모델에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사실은 제가 세션 제목에 쓰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요즘엔 챗 GPT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기반의 레코드 피처는 그런 인텔리전스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들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보안을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가능할까? 가장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머신러닝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많은 서비스들이 사실은 머신러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높이기도 하고 수집되어 있는 정보 중에서 좋은 것만 찾아내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도 아직 해보지는 못했는데 챗 GPT한테 물어보고도 싶어요. 야, 나 보안 어떻게 하면 되지? 또는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려면 나의 환경이랑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거야? 라고 하면 챗 GPT가 알려주지 않을까? 제가 몇 가지 하도 얘기가 핫한 이슈가 많아가지고 몇 가지는 물어봤는데 저도 상당히 놀라울 만한 얘기들을 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부분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뭐 뭣도 도입했었고 EDR도 도입했었고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하는 것도 도입했었고 뭐 차세대 뭐 도입했었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은 다음 부분들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오늘 어떤 활용 예가 가능한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앞에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몇 가지 예만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슬라이드 장표에 너무나 저희 활용 예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자체는 너무나 따분한 것 같아가지고 뭐 인텔리전스는 뭐야?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 제가 아까 세션의 아젠다들 내용을 보니까 다른 스피커분들도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들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보고 만약에 뭐 여기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인텔리전스가 뭐야?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전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데이터에서 가져다가 데이터를 수집해 와서 그게 크롤링이 되든 뭐가 되든 다 가져온 정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만 선별해서 만들어 놓게 되어져 있고 그 선별된 데이터 중에서 제가 얘기하신 건 뭐냐면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검증해둔 데이터를 저는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얘기하는 컴퓨팅 파워가 좋아가지고 AI가 머신러닝이 다른 정보들을 다 수집해 왔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죠?
수집된 정보들 여러분에게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를 알려주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여러분들은 또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인텔리전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수많은 데이터를 가져왔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레코드 퓨처뿐만 아니라 많은 보안 벤더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검증해 놓은 데이터가 저는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플랫폼상에서 보게 되면 수많은 정보들이 다 같이 표현이 되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검증된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인텔리전스를 얘기를 많이 할 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야, 전략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오퍼레이션 인텔리전스라는 것들도 있어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세션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다른 타사의 슬라이드 내용을 살짝 봤더니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액셔너블. 전략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저는 접해서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코드 퓨처뿐만 아니라 많은 보안 벤더들이 리포트를 만들어내요. 야, 작년에 무슨 사고가 있었어. 네트워크 트래픽을 봤더니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우리는 취약점을 많이 아는 회사인데 작년에 취약점 경영은 이런 게 있었어. 우리 회사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많이 보고 있거든. 그런데 네트워크 트래픽을 봤더니 작년에는 이러이러한 경영들을 보이고 있어. 우리는 표적 공격하는 사람들을 계속 모니터링했는데 그들의 공격 경향은 이런 경향을 갖고 있어. 전년도와 대비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라고 보통 리포트를 만들어내죠. 여러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전년도와 올해의 내용들, 이 내용들 자체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항상 그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보통 전략적인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어떻게 무엇이 보고 무슨 경향을 갖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도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크웹의 경향은 이런 거였구나. 공격자의 경향은 이런 거였구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요 전 세션에서도 보게 되면 되게 기술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운영상에 보안 운영을 할 때 내가 관제를 하거나 내가 EDR을 모니터링하거나 내가 트래픽을 보고 있거나 무엇을 할 때 서트팀이 되거나 내가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를 보는 부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운영 인텔리전스라고 보통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빠른 의사결정을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과거에는 저는 인텔리전스 이렇게도 설명하거든요. 과거에는 내가 EDR을 보고 내가 백신을 보고 내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하는 걸 보고 우리 사고가 몇 개 있었어. 한 달에는 몇 개의 사고가 있었다라고 리포트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인텔리전스를 더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리포트할 수 있는 내용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사고가 저번 달에 100개의 인시던트가 발견이 돼가지고 리포트가 됐는데 그 내용의 사고의 내용들을 봤더니 배후에 표적 공격 그룹이 있더라. 시도가 있었던 것 같더라. 또는 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하고 있던 그런 시도가 있었더라. 그 랜섬웨어 그룹은 뭐 블랙매터더라. 뭐 락빗이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평면적으로는 나는 단순하게 보안 사고가 있었고 피싱 메일이 들어왔던 거였고 뭐 트로이 목마가 있었고 백도어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인텔리전스를 더하면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그 위협은 어떤 거였더라. 일상적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보안 사고였더라. 또는 누군가는 우리 조직을 노리고 있는 그런 공격이더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텔리전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저는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부분들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코드 퓨처도 보고서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셨을지 저는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내용들이 워낙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조차도 저 많은 리포트들을 다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있는 것 중에는 저는 저 맨 밑에 있는 적대적 인프라 보고서, 공격자들이 C2 서버를 어떻게 만들고 있고 무슨 툴을 이용하고 있고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누가 무엇을 사용하는지 저 리포트만 열심히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 관련된 부분들은 저런 게 리포트가 나와져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저 챗봇도 읽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챗 GPT 관련된 부분들이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런 핫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인텔리전스 보안 벤더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걸 바라보고 있는지를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큰 맥락에서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죠. 레코드 디피처의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각각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레코드 디피처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갖고 있는 가운데 동그라미 된 부분들 자체가 저희 플랫폼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해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모습 자체가 공격자들의 다크웹을 모니터링 한다든가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 한다든가 또는 도메인이 만들어지는 걸 본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들의 있는 것들을 보는 것들 자체를 이렇게 저희 플랫폼에는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만든 데이터 중에는 관련된 정보들까지 또 모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는 사람이 달라붙어서 해당되는 수집된 정보 중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것은 내가 매뉴얼을 분석해 봤더니 어떤 거였어. 악성 코드가 나왔더니 이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얘는 어떤 C2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었어. 이런 내용들 자체가 다 플랫폼에 나와져 있게 되는 거죠. 저희 플랫폼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저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아마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어떤 것은 나랑 해당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내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 자체를 모듈화 시켰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나는 관제를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관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보다는 나는 다크웹에 우리 회사의 기업 정보가 나간다거나 우리 정보가 털렸던 부분들을 뭔가를 모니터링하고 싶어. 이런 게 필요하게 되면 레코드 퓨처 입장에서는 브랜드 보호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하게 되는 거고 나는 1차적인 분석이 아니라 나는 2차 서트 팀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관제팀들이 보안 사고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내가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세션 했던 것처럼 KR 서트에서 했던 것처럼 나는 스레트 헌팅을 뭔가를 해야 돼. 나 뭔가 분석을 해야 돼. 라고 하게 되면 그런 관련된 것들을 조회해보고 추적하고 관련된 게 누가 있는지 배우가 누가 있는 건지 우리가 나왔던 정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뭐 스레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각각의 총 9가지 모듈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본론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레코드 디퓨처는 전 세계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정말 활용하고 있는지 그 예를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총 9가지 모듈 중에 많은 관심이 좀 덜 떨어진 2가지만 빼있고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을 세션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셋업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안 운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통 관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보통 뭘 하고 있죠? 뭔가를 항상 보고 있죠. 제 앞에 세션에 얘기한 것처럼 넷 위트니스를 볼 수도 있고 심 제품을 볼 수도 있고 또는 별도에 만들었던 솔루션들을 보기도 하고 백신을 바라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솔루션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환경들 자체가 있습니다. 레코드 피처는 이 관련된 부분들에 지금에 쓰고 있는 보안 제품, 내가 투자해서 활용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의 인텔리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레코드 피처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를 여기 다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주 메이저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안 운영을 하실 때 관자라든가 뭔가 모니터링을 했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며칠 전에 제가 어느 고객분을 만났는데 그 고객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EDR을 도입을 했어요. EDR을 도입했는데 EDR을 도입해서 우리는 공격자를 찾고 우리가 탐지 못했던 것들을 찾으려고 많이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EDR에서 나오는 오탐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오탐지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EDR은 로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백신들이 시그너처 베이스에 요거야 라고 뭔가를 얘기해 줬다면 정확하게 요것만 찝어서 얘기를 했죠. EDR은 그것보다는 위협이 놓쳤던 게 더 많다 보니 이제는 요 하나만 2개만 악성 코드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요 관련된 게 더 많아. 여기 있는 거 다
EDR 어드민이 보고 판단하라고 정보를 주는 게 EDR이죠, 사실은. 제가 본 판단에서 EDR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백신은 여러분들이 백신 모니터링 하셨나요? 보통 안 하십니다. 그죠? 왜? 이미 다 잡아가지고 차단했기 때문에. 근데 EDR 제품은 봐야 되죠. 의심스럽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악성 코드라고 얘기하지 않고 악성스럽다라고 하는 뭔가를 의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합니다. 어렵죠.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모아졌던 내용들 중에서 레코드 디퓨처가 해당되는 것들을 인텔리전스를 연동하게 되면 EDR 제품이 이만큼을 떠줬다면 한 삽으로 이만큼 떠줬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중에 요거는 이미 어느 백신 회사에서 악성이라고 얘기한 거고 요거는 어디에 행동이 악성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정보들을 찝어줄 수 있는 거죠. 그중에 제가 예로 시장에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스플렁크이기 때문에 스플렁크를 연동했던 모습의 스크린샷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부분들은 이 스플렁크는 잘 아시죠? 스플렁크에는 로고들을 다 수집해서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보거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화면은 어떻게 만들어진 화면이냐면 내가 네트워크 로그라든가 방화벽 로그라든가 시스템 로그라든가 다 수집을 했는데 그 수집된 정보 중에서 레코드 디퓨처의 인텔리전스를 연동하면 거기와 관련 인텔리전스가 얘기해준 데이터 피드가 얘기해주는 게 뭐가 나오는 거지? 라고 보여준 거죠. 그 중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로그 24시간 로그 중에는 7732개가 여기는 IP만 비교했는데 7732개가 레코드 디퓨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의적인 뭔가의 IP야.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7732개는 차단 로그가 됐을 수도 있고 허용 로그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내용들을 보고 제가 왜 의심스럽다고 얘기하는 건지 인텔리전스 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취약점이라든가 악의적인 부분들 제가 C2 서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를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들 자체가 그 뭔데? 라고 물어보게 되면 아까처럼 맨 위에 있는 바로 전에 있는 IP에 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죠. 스플렁크 화면에서. 그 IP는 레코드 디퓨처는 언제부터 기록하고 있었고 최근의 활동은 언제까지였던 거고 그 IP의 위치는 어디였던 거고 그 IP는 레코드 디퓨처는 별도의 얘를 검증해주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점수가 99점이야.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쁜 거거든요. 0에서 99점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레코드 디퓨처는 65점 이상이 되게 되면 차단을 권고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빨간색이라든가 노란색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고 그게 그 IP가 왜 99점이라고 됐는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게 CNC 서버야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CNC 서버에 옛날부터 있던 거 1년 전에 국정원이 줬던 CNC 서버 금감원이 줬던 CNC 서버 키사가 줬던 CNC 서버 여전히 유효한가요? 물론 카파시티가 좋으면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저기가 중요하신 상관은 뭐냐면 그 CNC 서버가 지금도 액티브한 건지 액티브한 CNC 서버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저희는 7일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최근에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저희는 14일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넘어지게 되면 아까처럼 99점이 되는 게 아니라 점수가 더 떨어지죠.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IP가 도메인이 URL이 심지어 해시값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악성이라고 하는 악성 파일의 해시값도 저희는 점수화를 해서 그게 왜 그런지를 알려주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기존의 보안 솔루션이랑 연동해서 했을 때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랜드 인텔리전스라고 제가 표현을 되는데 저희는 모듈명이 저희가 공급해주는 모듈명인데 포트폴리오인데 이 내용의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업기밀, 고객정보 또는 내부적으로는 소스코드 다양한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을 텐데 그 관련된 정보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영역에 밖에 뭔가 노출이 되는 부분들을 탐지해 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다크웹이죠. 다크웹은 제가 보기엔 최근에 기사들이 많이 나와져 있고 요즘에도 제가
고객사에 가게 되면 얘기를 많이 듣는 거긴 한데 다크웹은 최근에 나왔던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자에 시만텍의 보안위협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올 때 매년마다 만들어지는 로고 그 모습에 그때는 표현이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지하경제라고 표현이 되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들도 그 당시에 2008년 데이터는 2007년도 1년치 데이터일 텐데 그때 관련된 거는 신용카드 정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5번 아이덴티티 테프트 서버 접속하는 부분들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었고 서비스가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언더그라운드에 있었죠. 지금 2022년 되면 3년이네요. 그러면 한 15년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죠? 그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예전부터 저렇게 암시장은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어라는 겁니다. 제가 스크린샷 하나를 또 왔는데 여기는 락빗인가요? 락빗의 랜섬웨어에 대한 사이트인데 야 저기들이 걔네들이 털면 저기다 이렇게 올리는 거죠. 야 나 어디 거 대주에 있는 거고 안 사면 저렇게 퍼블리싱에 막 배포해버리고 공개해버리죠. 그죠? 돈 얼마까지 달라고 얘기를 하고 저 얘기는 뭐죠? 이미 고객사는 털린 거죠. 여러분들이 저기에 올라져 있다면 이미 여러분 데이터는 저 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털어서 가지고 있고 야 그거 얼마야 라고 있고 그 데이터가 뭐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폴더에 스크린샷도 보여주기도 하죠. 이미 털렸던 거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크웹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사실은 여기에 여러분들의 회사명이 언급되어 있거나 한다면 사실 이미 여러분들의 회사는 털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후란 얘기죠. 여기에 올라오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인텔리전스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탐지하는 것에서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 기사화되거나 또는 누군가가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공격자가 해당되는 정보들을 사서 오남용하거나 재판매를 한다거나 전자파일이니까 계속 복사가 가능할 거냐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는 게 시장에서는 택다운 서비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야, 나 저거 대신 사줘. 해당되는 도메인 내려줘. 못하게 해줘. 이런 부분들이 택다운 서비스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해당되는 우리에 관련된 정보가 저런 데 올라와져 있는지를 탐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탐지하는지가 그 회사의 인텔리전스 회사의 역량이 되는 거고 얼마나 빨리 해당되는 정보를 테이크다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회사의 역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예는 여러분들이 도메인 오남용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플랫폼에서 나와져 있는 모습이에요. 플랫폼에서 뭔가를 탐지를 했는데 제가 아마 테스트를 했을 때 아마 카카오라고 넣었던 것 같아요. 야 카카오라고 혹시 이름이 만들어지는 게 있으면 탐지를 해줘. 제가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서 어떻게 탐지했냐면 야 제주.카카오.com이라고 하는 게 있는 대상이었는데 유사 사이트가 만들어졌어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저 사이트를 실제로 가보면 이런 사이트가 실제로 있어요. 제주.카카오.com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데 저희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야 이거 되어 있지만 실제 모습은 카카코죠. 제주 카카오.com. 사람이 눈으로 살짝 보기에는 그냥 제주 카카오.com처럼 너무나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지 않게 저런 데에 요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해당되는 사이트가 만들어졌어 라고 알려주게 된 거고 그 내용들이 왜 근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때 IP가 했던 것처럼 피싱 호스트로 쌓여져 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기는 똑같이 피싱 호스트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탐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런 유사 사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테이크다운 서비스, 게시중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실제로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금융권자가 테스트하면서 넣었던 것 같아요. KB스타는 실제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KB스타라고 하는 걸 넣었던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실제로 대상은 mail.cambodia-kbstar.com이에요. 그런데 해당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말 로고나 내용들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 사이트에 가게 되면. 그런데 국민은행 사이트에 가서 해당되는 캄보디아 사이트에 관련된 걸 확인을 해보면 저 도메인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이트에 가서 보게 되면 똑같이 회사명에 요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레코드 피처에서는 왜 제가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런데 저 호스트가 정상일 수도 있긴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피싱 호스트로 사용됐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기는 이제 국민연금들은 알면 알겠죠. 저게 진짜인 건지 가짜인 건지, 다만 공식적인 웹사이트에 표시를 하지 않은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위협 인텔리전스는 레코드 디퓨처에서 소위 말해서 아마 서트 팀들이 사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나는 1차적으로 관제팀에서 뭔가를 다 걸렸던 것 중에서 의심스럽거나 추가적으로 뭔가 정보가 필요해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 분들이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CISO나 CSO 분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 하나요? 야, 내가 기사를 봤는데 이거 우리 회사는 안전한 거야? 어디 랜섬웨어 걸렸대. 그래가지고 돈 얼마를 몇 비트코인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났는데 우리는 그거에 안전한 거야?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걱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라자르스 그룹의 행동이 문제 있고 어디에는 뭐 털었다고 뭐 미국의 CIA가 뭔가 얘기하고 FBI가 얘기했다는데 우리는 안전한 거야? 이런 질문 받으시나요? 혹시 받으시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왜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야, 그거 관련된 것 좀 찾아봐, 리포트 좀 해봐.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시죠? 인터넷 검색하시나요? 아니면 저희 같은 보안 매너 얘기하나? 야, 우리 그거 있지? 그거 좀 보내줘. 이렇게 하나요? 물론 가능하죠. 그 데이터를 드릴 수는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액터들, 그냥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람들을 말고, 지금의 예는 제가 북한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라자러스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을 검색하게 되면 레코드 디퓨처는 언제부터 기록하고 있었던 거고, 최근의 활동은 무엇이 있던 거였고, 그들이 이용했던 공격 방법은 어떤 게 있었던 거고, 그들이 이용했던 C2 서버는 뭐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레코드 디퓨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심지어 레코드 디퓨처가 만들지 않고 동정 업계에 있는 보안 벤더들이 만들어진 정보들도 야같이 모든 것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가가 분석한 데이터를 또 같이 적어놓고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의 그 다음 예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저 라자러스 그룹이 썼던, 물론 TTP가 정령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플랫폼 상에서 저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예는 라자러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조회를 해보고 엔드 조건으로 그들이 이용하던 TTP는 뭐지? 사이버 어택 기능 관련된 부분이고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 뭐가 있는지를 조회를 하게 되면 저희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뽑을 수가 있죠. 야, TTP 뭐뭐고 그게 TTP가 뭐뭐였어 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했던 건데 최근 1년치의 TTP예요. 아까 12년부터 있는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그때부터가 아니라 최근 1년치의 TTP별을 본 거고, 그거를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 이 TTP 안에 그 내비게이터가 있죠. 거기에 그려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걸 사용하시나요? 라자러스 그룹에 대한 것들도 이미 TTP가 나와져 있긴 하지만 최근에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가 그들이 쓰고 있는 공격 방법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해당되는 것들을 그려봤습니다.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보고 거기에 그들이 이용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이 이용하는 것 중에 우리가 도입했던 솔루션 중에 EDR이든 뭐 XDR이든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하는 솔루션이든 이런 것들이 다 탐지가 가능한가? 어디에서 내가 킬체해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갭 분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내비게이터를 보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처럼 북한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한테 너무나 핫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주적은 누구죠? 우리 항상 얘기하죠. 국방백서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북한이 뭐 하기 때문에, ICBM을 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고, 북한이 뭐뭐를 고고도 뭔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고, 그 얘기는 뭐죠?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적들의 모습, 걔네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가 뭔지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다르죠. 레코드 디퓨처는 그래서 나와 관련된 것, 다른 것들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APT 그룹을 1000개 이상 모니터링하고 있어. 10,000개 이상 모니터링하고 있어. 다 많은 거긴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신경을 써야 될 공격자 그룹은 누구지? 라고 하는 걸 그래프로 그려드린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있는 산업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종 업계들, 경쟁사, 해당되는 플랫폼들의 내용들을 넣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히트맵으로 그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트맵은 저 위에 우상단으로 갈수록 여러분의 관련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보게 되면 오퍼튜니티라는 게 있고 인텐트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엘리베이터 가까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폭이 있습니다. 조폭과 같이 타요. 한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 오퍼튜니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조폭이랑 있었기 때문에 조폭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강도가. 그런데 조폭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면 여러분과 관련성이 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가능성이 있는 것과 의도가 있는 건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가능성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의도가 있는 거라면 우상단의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죠. 매일매일 해당되는 그래프들은 저 드렛 액터들이 어디를 공격하고 어떤 행동들을 할 때마다 그 그래프들은 실시간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내일은 하나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서티팀이긴 한데 분석하라고? 사실 어렵죠.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레코드 퓨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나 중국, 이란, 북한 이런 데들을 추적하도록 계속 플랫폼을 계속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추적할 때 어떤 식으로 추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예제들을 다 만들어 놨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사실 플랫폼에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을 다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APT 그룹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산업군별로 나는 공공이야, 나는 서비스 영역이야, 나는 제조사야, 나는 대기업군이야, 나는 이커머스야. 해당되는 부분들이 각각의 예제들을 다 만들어 놔서 내가 내 밖에 있는 내 공격자들을 찾고 어떤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으려면 이런 부분들의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취약점이에요. 여러분들 취약점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서트팀에서 알려지면 그 내용을 패치하시나요? 아니면 기사가 낸 걸 하시나요? 아니면 매달 정기적으로 벤더들의 패치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돌려서 내가 해당되는 게 뭐가 있고 해야 될 게 뭐가 있고 이걸 보시나요? 아니면 NVIDIA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룩업해서 확인하시나요? 1년에 쏟아지는 취약점이 8,000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000개가 넘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소프트웨어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니까 그것도 보고된 것만 8,000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레코드 퓨처가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하게 트렌드를 그냥 보여주는 대시보드이긴 한데 너무너무나 많죠. 일일이 여러분들이 저거 클릭해서 보시기에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보기가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년에 만들어지는 취약점이 8,000개가 나와져 있는데 8,000개 중에서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은 요거인 거고 그 중에서 취약점이 단순하게 공개만 된 거니까 공개된 취약점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공격이 되거나 익스플로이트 되거나 POC 코드가 나와져 있거나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도 하죠. 그 자체가 여기 있는 이 교집합,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교집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제품, 서비스들을 등록해 놓게 되면 저희 플랫폼상은 그 중에는 취약점이 공개된 게 몇 개가 있고 그 중에 POC 코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크웹에 공개가 되든 깃허브에 공개가 되든 누군가는 어디에 자신의 블로그에 얘기가 되든 공개된 게 얼마나 있어. 그런데 그 POC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익스플로이트 코드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30% 이내라고 얘기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 무엇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제로 그게 취약점이 나와서 이란인 배후가 되든 북한이 되든 공격을 지금 하고 있거나
악성 코드 또는 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이용하는 취약점은 뭐야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들, 내가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가 취약점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끝부분으로 다 왔거든요. 아이덴티티 뭐죠? 여러분들이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보안 트렌드 얘기했었을 때 나 제로 트러스트의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이덴티티죠. 내 계정, 윤광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있는 거가 내가 세미나장에 있던, 집에서 있던, 사무실에 있던, 또는 카페에 들어가서 있던, 내가 이동할 때 모든 것들이 제가 접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때 이용하는 게 내 신원증명이죠. 내가 윤광택이라는 걸 정확하게 증명을 해야지만 사실은 그 기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다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환경 자체가 점점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죠. 거의 다들 계정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핫하다고 했던 랩서스 그룹도 우리가 처음에는 알기 전에는 야 그들은 고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공격자 그룹인 것 같아. 왜냐하면 수많은 대기업들, 그 대기업이 보안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렸어 라고 해서 해당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계정 유출된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공격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서도 야, 이 계정 관련된 것들 패스워드 유출된 것을 보여주게 되면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면 야, 그거 진짜 그 패스워드 맞아? 야, 검증해봐. 저 사람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줘.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패스워드가 아닐지언정 그때 수집되던 정보들자의 패스워드는 여전히 과거에는 유효했던 패스워드가 됩니다. 또 하나의 위협은 뭐냐면 패스워드는 재사용하죠. 저 역시도 제가 사용하는 패스워드는 5개 언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특수문자 몇 자 이상까지 쓰라고 얘기하면 끝에다가 뭘 붙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엑셀 시트에 접근하는 도메인, 아이디, 패스워드 하게 되면 패스워드는 거의 쓰는 게 정해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했던 공격도 그렇게 공격자들이 했었던 거죠. 이커머스 사이트 공격했어요. 그죠? 그 사용자가 사용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대량으로 다 접목해보고 그중에 먹히는 것만 공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의 임직원의 정보가 얼마만큼 유출이 되고 있는지,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내용들 중에는 악성 코드 정보 중에는 악성 코드에 의해서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크웹에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악성 코드에 유출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패스워드가 언제 유출됐는지 구성은 뭘로 만들어져 있는 건지 어디를 접속할 때 만들어지는 내용들인 것인지 그게 악성 코드였다면 악성 코드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집했던 것 중에 저희가 그 중에 여러분이 관련된 계정 정보만을 추출해서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저희 포털에서 보여주는 정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스틸러라고 하는 악성 코드를 보게 되면 더 관심을 더 가지셔야 돼요. 여기는 제가 하나의 예인데 제가 이것도 다크웹에서 받았던 내용이긴 한데 여기 보게 되면 사용자 계정이죠. 지금 스파이더 클라우드라고는 유저 정보, 스크린샷, 프로세스 리스트, 패스워드 리스트, 설치된 소프트웨어, 자동 체험, 구글 프로파일링 있는 거 있죠. 프로파일 1, 프로파일 2 모든 내용이 털린 겁니다. 악성 코드가 설치가 돼서 여러분들이 자동 체험으로 썼던 모든 아이디 패스워드는 악성 코드가 다 털었던 거죠. 이거 이외에 어떤 악성 코드는 이게 도메인 정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메인의 권한을 보여주고 있고 어느 누구는 나라별로 소팅하고 있어요. 이 해당되는 리스트를 찾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넷플릭스 계정을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왜? PC에서 저도 넷플릭스를 보고 있거든요. 제 계정도 똑같이 자동 체험 기능으로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제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면 똑같이 저렇게 털릴 수 있다는 거죠. 서드 파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계약 관리를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서 처리했던 거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야, 그 회사가 보안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어? 어떤 기준 하에서 보안 사고가 있었어? 다크웹에 노출이 있었어? 계정 유출이 있던 거야?
또는 취약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을 저렇게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 자체가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지 단순하게 1년에 한 번씩 계약서에 의해서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해당되는 취약점이 있어 없어 이런 것들 리포트만 보는 정적인 리포트를 보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협력사들이 얼마만큼 보완을 잘하고 있는지 보완을 못해서 올라갔네 내려갔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ASM이에요. ASM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외부에서 ASM은 이런 거죠. 딱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모르는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지? 얼마나 많은 자산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그 회사의 역량이기도 하고 자산을 찾아내게 되면 그 자산은 아마존에 있는지 데이터 센터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데이터 센터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주고 매일매일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내주고 그 찾아낸 자산의 취약점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무엇이 있는지 아파트에 대한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는지 SSL을 쓰고 있는지 로고포지를 쓰고 있는지 스프링 포셔를 쓰고 있는지 또는 관리자가 설정 오류를 해서 뭔가 노출이 되지 않을까? 고객사의 데이터 중에는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설정값이 그대로 돼 있어서 JSON 파일 안에 보게 되면 DB 리스트, DB IP, DB ID, 패스워드 이게 그대로 서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공격자들이 굳이 해킹이라든가 MySQL 서버를 해킹하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JSON 파일만 보게 되면 DB를 곧바로 액세스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어택 서피스라고 하는 부분들의 인텔리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된 부분들은 거의 다 소개를 다 마친 것 같고 20분까지니까는 간단하게 더 드리면 그러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써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새로운 뉴스 클리핑이라든가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이 레코드 퓨처의 사이트에 보게 되면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있는 전 세계에 취약점이 뭐가 만들어져 있는지 누가 어떤 걸 찾아가지고 공개했는지 무엇을 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랜섬웨어들은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뉴스를 매일매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셔서 맨 밑에 있는 부분들의 데일리 사이버 데일리 뉴스를 구독하시게 되면 저 메일을 매일매일 받아보시게 되는 거죠. 서머리된 내용이니까 그 내용만 보시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 하나 얘는 KR30의 내용인데 취약점들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까지는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레코드 퓨처의 공짜 툴을 이용하게 되면 저렇게 끝에 부분에 뭔가 붙었죠. 빨간색 66점, 65점. 레코드 퓨처가 브라우저에서 있는 바디 내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알고 있는 IOC 정보들, IP, 도메인, URL, CVE 값, 이 부분들이 레코드 퓨처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저렇게 플랫폼에서 확인해서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공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크롬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쓰시면서 레코드 퓨처 앱을 쓰시게 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별도의 돈을 내지 않고라도 저렇게 아까 관련된 부분들 내가 어딘가에 웹사이트에 가서 뭔가 봤더니 이런 IP도 나오고 도메인도 나오고 해시값도 나오네. 이게 레코드 퓨처는 진짜 알고 있는 거야? 잘 알고 있나? 검증해 보시려면 크롬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실 저 웹사이트를 보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스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회사 계정보다는 내가 쓰고 있는 개인 계정이 네이버 계정이든 다음 계정이든 또는 지메일 계정이든 내가 쓰고 있는 계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다크웹에 오픈되어져 있나? 털렸던 적이 있나?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쉬는 시간에 저희 부스를 방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계정을 저희 플랫폼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없으면 없고 있으면 어떤 게 들어가져 있고 그 패스워드가 여러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